아이고, 갈 때가 다 된 건지. 잘 하시게나. 아니 그럼요. 근데 사장님, 아무리 급히 내놓으신 거라고 해도 너무 싸게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싸게는. 이 다 늙은 노인네가 이제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그냥 자네같이 좋은 사람이 사간다는 걸로 난 만족한다네. 아닙니다 어르신.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그나저나 여기 터잡은 지도 오래돼서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큰 돈을 벌지 못할 텐데 괜찮으겠는가? 그 뭐 좋은 사업 수완이 하나 생겨서요. 목욕탕 뭐 계속 운영하다가 정 안 된다 싶으면 다른 걸로 하죠 뭐. 그래. 이 노인네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구만. 그래. 에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오지랖이라뇨. 뭐 여튼 이 목욕탕을 운영할 거라면 자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네만. 네? 뭐 특별한 운영 방침이라도 있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딱히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는데. 뭐 큰 건 아니네만 잠시 시간 좀 내주게. 어느덧 목욕탕을 운영한 지 2달이 다 돼간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이상한 규칙들. 이상하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다. 마치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정도로 치부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그 규칙들 중 한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꼭지에서 검붉은 핏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그가 누군지 알아도 수도에서 핏물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당연히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하고 배관공을 불렀다. 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여태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빨간 물이 나오는데 뭐 녹물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저것 다 검사해보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일로 여기 수리하러 오신 적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했는데요. 네? 뭔데요? 이게 배수로가 따로 있으니까 원래는 이럴 일이 없기는 한데 이 수도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머리카락이요? 네. 역류를 해도 있을 수가 없는데 한두 가닥도 아니고 좀 뭉탱이로 나왔어요. 한번 나중에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배관공은 그렇게 돌아갔고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배관공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수도관에 엉켜있던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의 나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수도에서 핏물이 나오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늘상 있었던 일 마냥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대체 전 주인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길래 손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컴플레인이 하나 없을 수 있지. 아무튼 배관공의 말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정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곤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나에게 지금인 것 같다. 엊그제 핏물이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어제 저녁 목욕탕을 마감하고 집에 가기 전 목욕탕 내부를 한번 둘러보았다. 겉보기에는 여느 목욕탕과 다를 것 하나 없다. 단지 조금 옛날 모습의 목욕탕일 뿐. 조용한 목욕탕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질 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도도 다 잠겨있고 물도 완전히 다 빠진 걸 확인하고 돌아서 나가려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한 무언가를 씹는 듯한, 아니 정확히는 뼈를 까드득 씹는 소리 같았다.
개들이 뼈를 씹을 때 나는 소리처럼. 조용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따라가 봤고 그 위치는 배수구 안쪽이었다. 마치 내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걸 아는 듯 배수구 앞에 다가오자 그 소리는 더 빠르고 커졌다. 어떻게 나는 소리인지, 왜 나는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를 그때,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꿀꺽. 저런 선명한 꿀꺽 소리는 만화나 영화에서밖에 들어보지 못했다.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누구지? 그가 실제로 있는 거였을까? 그는 무엇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사건은 서서히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갔다. 온몸이 뻐근해서 오픈하기 전 잠시 온탕에 몸을 지지려고 평소와 달리 목욕탕 오픈 2시간 전에 왔다. 2달이 넘도록 항상 해오던 일이지만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불이 다 꺼진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내 몸을 감싸온다. 이 느낌은 언제쯤 사라지려나. 아마 이 분위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온탕에 뜨거운 물을 들고 냉탕에 차가운 물을 틀어놓으려고 밸브에 손을 얹는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어젯밤에 물을 빼고 집에 갔는데 냉탕에 물이 차 있었고 심지어 살얼음이 얼어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 물 빼놓고 갔는데. 하루 동안 쓴 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여 그대로 두기로 했다. 온탕의 물 온도는 살짝 뜨겁지만 몸을 지지기엔 알맞는 온도였다. 손님들은 생각보다 많아서 매출은 걱정이 없는데 저번 핏물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다가 한번 의식하거나 보이는 순간부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신경 쓰이는,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눈처럼 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스르륵 잠에 빠진다. 얼마나 잔지 모르겠지만 아직 밖이 조용하고 어두운 걸로 봐서는 그리 오래 잔 것 같지는 않다. 몸이 꽤나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가서 오픈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 들어온 건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문을 잠그고 아직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던 거지? 익숙하지만 기분 나쁜 웃음소리. 마침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팠는데 다행이구만. 이렇게 제 발로 식량이 되길 자초해주니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만. 그래.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잘 먹겠네 젊은이. 온라인으로 예매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럴 때 어플 오류가 뭐야. 표가 있어야 할 텐데. 꼭 뭔가 급하거나 이럴 때마다 일이 다 꼬인단 말이지. 탑승 전 여러분들께서 구매한 기차 승강장과 자리를 확인하시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1번부터 13번 승강장까지 존재하며 이외 다른 승강장이 보일 경우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승차권은 정차역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승차권을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이 보이면 파란 승차권을 준비해 주십시오. 승무원이 확인할 것입니다. 파란 승차권이 아닌 다른 승차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초록색 승차권을 소지 중인 분께서는 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승강장마다 어느 열차가 들어왔는지 올 예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승강장으로 가보지 않아도 이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전광판이 깜빡인다거나 지지직거린다면 전광판에 무엇이 나오던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승강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CCTV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CCTV들이 마치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찍는 것 같다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장소는 에스컬레이터 및 공간입니다만 그곳에 누군가가 이미 있다면 기둥 뒤, 자판기 사이 등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역에는 2층과 3층에서만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최근 1층에서 판매하는 특이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기차역은 원활한 탑승을 위해 1층에는 음식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1층에서 카페를 보셨을 경우 들어가지 마시고 직원을 불러주십시오. 3번과 4번 승강장에는 오직 고속열차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로상의 문제로 간혹 화물열차 등이 지나갈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서도 도시철도는 3번과 4번 탑승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역은 도시철도가 절대로 지나다니지 않는 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올 때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 알림음이 끝났을 때 승무원들이 여러분들께 기차에 오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가 들어왔는데 알림음이 들리지 않고 승무원들이 여러분들을 그 기차를 타도록 이끈다면 승무원을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 승무원들은 안내를 하지 이끌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타야 하는 기차가 들어올 것입니다. 반드시 구매하신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탑승이 확인됐던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승무원들이 열차 내부를 돌면서 인원수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도 전과 똑같은 칸이 나온다면 절대로 승무원에게 알리지 마시고 빈좌석에 앉아서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역에 도착하셨다면 즉시 내려주신 뒤 티켓을 환불받으십시오. 그 열차에서 확인한 티켓은 일반의 티켓과 차이점이 있으니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기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사람은 기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야간에 열차를 탑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창에 있는 커튼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들이 커튼을 들추지 못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열차 안에 누군가가 급하게 대형 여행용 가방을 버리고 가는 걸 본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금씩 기차 운행 도중 기차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바람에 의한 것이니 무시하십시오. 저희 열차는 차 내에서 간식 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료나 과자 같은 식료품의 경우 각 객실 사이에 존재하는 자판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야 끝으로 승무원 복장을 입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무원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왼쪽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을 맞추어 서 있다면 그 사람과 눈을 맞추어선 안 됩니다. 괜한 호기심에 인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간혹 사람이 없는 시간에 혼자 기차를 타실 경우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터널 입구가 The Gate of Hell이라고 써져 있다면 진입시 창문을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만일 보았다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두 귀를 어떻게든 막으시길 바랍니다. 귀에서 피가 나기 싫으시면 그들의 비명소리를 어떻게든 견뎌내야 합니다. 기차 내에서 분실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전부 승무원들이 처리할 것이며 누가 혹은 무엇인가가 버리고 간 물건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적 소리는 1930년 이후로 증기기관이 폐기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기적 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감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이 끝난 이후 보이는 풍경이 과거로 보인다면 즉시 일어나 승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혹시 좌석에서 안전벨트가 있다면 절대로 착용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차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던 일이기에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오늘이었다. 더위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비가 거세게 왔다. 또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기 싫었던 우리는 선생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 했고 때마침 선생님도 수업을 하시기 싫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그럼 시험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 하나만 해줄 거야. 이것만 하고 수업 집중해야 된다. 우리 학교의 음악실은 1층에 있고 기존에 사용했던 구음악실은 3층에 있다. 소문에 의하면 3층 음악실에서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곳을 폐쇄하고 1층에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시시한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 3층은 아마 너희들이 잘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 너네 옛날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저기 음악실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 음악가 초상화 걸려있는 장면 알지? 우리 학교 구 음악실에도 초상화들이 걸려있거든? 근데 그게 밤 10시가 지나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살색에 흰머리에 뭐 이렇게 색이 보인다는 거야. 그 그림은 검은색으로만 그려져 있어서 흑백이거든. 못 믿겠으면 수업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던지. 무튼 그 채색이 된 초상화를 본다면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을 3초 이상 마주치면 안 된다. 그 뒷일은 선생님도 학교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설령 책임질 수 있다고 한들 너희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거야. 어때? 무섭지? 아 선생님 그냥 얘기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죠. 재미도 없고 무섭지도 않고 뭐예요. 우리 학교 1층 김도경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이 나자 말을 했다. 도경이는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만큼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야,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아? 너네가 3층에 갈 일도 없고 더군다나 10시 이후면은 너네 야자 끝날 시간인데 끝나고 바로 튀어나가기 바쁘니까 몰랐던 거지. 선생님이랑 너네 내기할래? 채색된 초상화 사진 찍으면은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 선생님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 없어요? 하나만 해주고 수업하자고 했으니까 몰라. 나는 수업한다. 자, 집중. 수업 시간이 끝나고 당연히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고등학생이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믿을 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 도경이가 말을 했다. 야 지금 3층 음악실 가볼 사람 없으면 나 혼자 가고.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딱히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없어 보였다. 그럼 나 혼자 간다. 김도경 나랑 같이 가자. 친하지도 않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오 뭐냐? 그래 같이 가자. 같은 반이라는 걸 제외하면 어떤 공통점도 없는 나와 도경이는 3층 음악실로 향했고 자주 오지 않았던 곳이라 뭔가 같은 학교지만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왔다. 야 너 담배 피냐? 피긴 하지. 아 그럼 음악실 보고 내려가기 전에 같이 담배 하나 피자. 어차피 여기 사람들도 잘 안 오잖아. 너 담배 안 가지고 왔는데? 괜찮 나 있어. 나중에 갚아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지하가 아닌 3층에 비품실이나 창고 등이 있어 이곳으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잘 오지 않는다. 음악실 앞에 도착했지만 막상 앞에 서보니 괜히 긴장이 됐다.
긴장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악실 안을 보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 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 좀 무서울 뿐. 야야, 저기. 도경이가 손으로 향한 곳은 선생님이 말했던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오, 뭐야? 야, 진짠가 봐. 씨, 쩐다. 에이, 그냥 초상화만 있는 거겠지. 설마 저게 밤 된다고 뭐 바뀌겠어? 그치? 근데 궁금하단 말이야. 야, 너도 궁금하니까 같이 오자 했을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또 와보자. 도경이는 겁이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얼떨결에 알았다고 대답해버렸다. 난 야자 안 하는데 넌 야자해? 아니, 나도 저번 달부터 안 해가지고. 아, 잘됐네. 그럼 학교 끝나고 밖에서 놀다가 쓰고 오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서로 한 채 교실로 내려갔다. 학교가 끝나고 도경이와 함께 나가자 도경이의 친구들이 누구냐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우리 반 한석훈 몰라? 아니, 오늘 나랑 밤에 음악실 가기로 해서 같이 놀자고 했어. 아까 한지쌤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3층 음악실 초상화가 밤에 바뀐다고 해서 그거 사진 찍어오면은 소원 들어준다길래 가서 찍어오려고. 그 말을 들은 도경이의 친구들은 그런 걸 진짜 믿냐면 놀렸지만 도경이는 사뭇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고 도경이와 나는 다시 학교로 들어왔다. 야자를 끝내고 나가는 애들과 반대로 우리는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학주쌤이 우리를 불렀다. 야, 너네들 일로 와봐. 너네 왜 가방도 없이 학교 들어가? 애들 다 끝나서 집 가는데. 아, 쌤, 저희 학교에 뭐 좀 두고 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이구, 김도경씨 그랬어요. 너 야자 안 하는 거 학교쌤들 다 아는데 뭘. 그리고 석훈이 너는 왜 도경이랑 같이 있어? 둘이 안 친하잖아. 아, 그게... 김도경이, 너 석훈이 삥 뜯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저 최소한 친구 삥 뜯고 괴롭히고 그러진 않아요. 한석훈 말을 해. 괜히 오해받았잖아. 맞아요 선생님. 그 도경이랑 오늘 좀 친해져서 같이 뭐 좀 가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그 대신 이제 곧 교문 닫을 거니까 빨리 가지고 나와.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학교로 들어왔고 불이 다 꺼져 있어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괜히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학교에 관한 괴담이나 소문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내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밖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 번쩍번쩍거리며 번개도 친다. 음악실에 도착했고 낮에 봤던 모습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안 그래도 무서운 분위기 덕분인지 더 무섭게 느껴졌고 중간중간 도경이가 뒤를 돌아봐 더 무섭게 느껴졌다. 야, 왜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아니, 괜히 학주쌤이 쫓아와서 놀래킬까봐. 음악실 안은 검은색 그 자체였다. 암막 커튼으로 인해서 정말 안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 후레쉬를 안쪽으로 비추자 우린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뛰쳐나왔다. 우리가 창문으로 핸드폰을 들어올려 음악실을 비추자 창문 코앞에 다닥다닥 붙어서 우리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 초상화들. 마치 당장이라도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된, 아니 피가 맺혀있는 눈알들. 자,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들 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안전수칙 낭독은 누가 하시겠어요? 뭐 매번 시키기도 뭐하니 오늘은 제가 낭독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3인 1개조로 움직여 주십시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조를 이뤄 움직이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공사장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3명 이상 모여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큰 작업에는 큰 소음도 동반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이어 플러그를 착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청력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던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춰 주십시오. 이유는 알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람이 통하며 생길 수 있는 소음으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한 긴장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작업을 더욱 집중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작업 시 간혹 오후 9시 44분이 되면 공사장의 조명이 전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조명이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동료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인력 이동은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공사 도중 계단으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대피하시고 비상 상황에 쓰이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건 무슨 이유건 3년 전 모종의 사건 이후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속도로 망치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지급된 주황색 귀마개를 착용하고 다시 작업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만 귀마개가 하얀색으로 변해 있다면 귀마개를 멀리 던진 후 망치 소리에 맞춰 발을 굴러 주십시오. 공사장 곳곳에는 상황 전파나 공지를 위해 각 구역에 별도의 무전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작업 시작 후에 무전기에서 알 수 없는 소음 또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무전기를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상황실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공사장 작업이 위험한 만큼 안전검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옵니다. 그들은 하얀색 안전모에 초록색 X반도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한 명의 안전모가 붉은색이거나 X반도가 붉은색이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십시오. 그것이 공사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 보호장구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가끔씩 길고양이들이 공사장에 들어오곤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 내보내 주십시오. 다만 왼쪽 눈에 상처가 난 검은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땅에 엎드린다면 사료와 물을 챙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자들 중 하나입니다. 무사고 알림판은 오전 7시에 변경합니다. 담당 인원은 예외 없이 오전 7시 이후에 알림판을 수정해야 하며 오전 7시 이전에 수정할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0일로 변경되어 시간을 지정하였으니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접을 하거나 불을 등지고 작업을 하며 그림자가 생길 때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공사장 내 흔들 의자가 보인다면 절대 앉지 마십시오. 이 의자에 앉게 되면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며 처리를 해도 다음날 다른 장소에 계속 생겨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했으며 여러분들께서 앉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하얀 소복을 입은 노인이 공사 현장 주변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보인다면 말을 섞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빨리 멀어지는 걸 추천하지만 노인이 먼저 눈치채고 다가오는 경우 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시하십시오. 풍수지리가 좋니 나쁘니 누군가의 저주를 받았니 하는 건 전부 옛날 이야기입니다. 높은 층에 있는데도 마치 1층인 것처럼 밖에 땅이 보인다면 바로 위층으로 이동하십시오. 옥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셔야 합니다. 공사장 뒤편에 뭔가를 태운 듯한 흔적이 보여도 무시하십시오. 그저 공사할 때 나온 잔자재들을 소각한 것뿐입니다. 모든 작업자들은 출근 시 간식거리 하나씩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사탕과 같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준비해 오셨다면 인적이 드문 곳에 1시간가량 놓아둔 후 본인이 직접 먹어 치우십시오. 이것이 그와 우리의 계약입니다.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하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공사장 내에서 붕괴된 건물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는 저희가 과거에 범한 과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건 썩 좋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무너지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재나 구조에 관해 무슨 지시가 내려오건 따르십시오. 이 집에 살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작업 중 동료의 부고를 목격하셨다면 그를 땅에 묻어주십시오. 완벽한 건물을 위해 사람의 피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이 건물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여름 역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2주 넘게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동 타이머 때문에 에어컨이 꺼져서 잠에서 깨거나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거나 시도 때도 없이 마려운 소변 덕분에 잠에서 깨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잠에서 깨거나 어쩐지 갈수록 밤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분명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밤이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짧았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의 감각이 없었다고 할까요?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아침이었기 때문에 마치 잠을 잔 시간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잠이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시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이상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그날 밤만은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호야, 영호야, 일어나 보거라. 잠을 깨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흔들리며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것 같았지만 다시 잠에 들었다. 몇 번 반복이 되고 겨우 눈을 떴을 때 이미 어머니도 일어나 앉은 채 늦은 새벽 잠에서 깨운 아버지에게 빈잔을 주고 있었다. 아빠, 아직 밤이잖아요. 들었어. 분명 똑똑히 들었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 누가요? 시골에 계신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큰어머니 계신 곳이 옆집도 아니고 차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꿈꾼 거겠죠? 아니, 계속 깨어 있었어. 절대로 꿈 아니야. 엄청 낮게 울리는 종소리도 같이 들렸다고. 무튼 어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해.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쭉 자는 게 익숙했던 어린 나에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어딜 움직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이를 먹은 지금은 오히려 잠을 설치고 있지만 정적을 깨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알았다. 몇 번의 대답을 하곤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끊었다. 이쯤 되면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은 시간, 정확히 그때 아버지의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이어져 있단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가족에 관한 이상한 느낌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너가 믿음으로써 훗날 무조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다들 대충 알고 있을 거다. 금일 공안시 우리 부대가 야간 침투 작전을 맡았다.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온전히 작전에 집중하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잡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작전은 사단에서 직접 지휘하는 작전이고 어째서인지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적이 누구인지, 왜 침투하는지, 침투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임무 완수.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투입 전 사단에서 내려온 작전 지침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
야간 작전은 기도 빈익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곧 너희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장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에 고장이 있다면 지금 나한테 말하도록. 지금 말하면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야간 투시경은 아주 작은 빛도 증폭시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오른쪽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열 감지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을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굳이 작전에 필요 없는 것을 목격하고 잡생각이 많아질 뿐이다. 야간 작전인 만큼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이익을 봐야 한다. 만약 전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먼저 보고하도록. 보고가 불가한 상황에선 목숨을 잃더라도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 혼자 무리해서 이탈한 대원을 구하려 들지 마라. 그는 더 이상 아군이 아닐 것이다. 이번 작전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들, 그러니까 탄약이나 일회용 투척물 같은 것들은 완전히 별도로 지급된다. 절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작전 종료 후에는 별도로 안내하겠지만 남은 탄약을 포함한 소모품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수거 인원에게 반납할 것. 침투 경로 중간에 호수가 하나 있다. 이 호수는 최대한 우회해서 갈 예정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는 이 호수 안으로 잠수해 이동할 것이다. 잠수해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앞만 보고 이동할 것. 본 작전에 대해 어떤 경로든 기록을 남기지 마라. 보고서건 개인적인 일기건 그 어디에도 쓰지 마라. 이 행동은 반드시 발각될 것이며 발각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천병의 정보에 따르면 하얀색 긴 털을 지닌 호랑이 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갖가지 목소리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동료만을 믿도록 해라. 중간중간 바닥을 확인해 앞에 가는 인원의 발자국을 확인할 것.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인원이 보인다면 조용히 보고하도록. 너희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든 그것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 수통에 있는 물만을 섭취해라. 그리고 적진에 잠입을 성공한 이상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너희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몰살될 위기에 처한다면 가장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해라. 적진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06시 이전에는 적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양팔과 뒤통수, 명치에 야간 투시경으로만 볼 수 있는 피하 식별 패치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 패치는 밝은 흰색으로 빛나 보일 것이며 이 패치의 색이 붉은색으로 보인다면 그 인원을 사살해도 좋다. 단, 한 발로 사살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확실히 하도록 해라. 명심해라. 개인 행동은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처럼 적들의 무기를 피할 수 없다. 질문은 자제해라. 잡담도, 의견 제기도 자제해라. 오직 보고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마라. 적에 관한 대화를 꺼내는 건 더더욱 안 된다. 적에 대한 정보는 모두 기밀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전 대원이 숙지하라고 했다. 작전 지역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목격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낙오된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한다. 팀원들을 믿어라. 머지않아 찾으러 올 것이다. 머지않아. 본 문서에는 침투 시에 지켜야 할 규칙들만이 기술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침투해야 할 적진이 어딘지 타깃이 누구인지에 대해 기술해두지 않았다. 만약 침투할 곳이나 적대적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묘사가 발견될 경우 해당 문서를 완전히 불태울 것. 적이 누군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가지지 마라. 우리는 용맹히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쩌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쩌면 더 이상 타임머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이 시간선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나 전신주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며 수은 같은 액체를 입안에 가득 머금고는 그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주인과 같이 욕조에 머리까지 담그고 있거나 강으로 뛰어들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핥히고 물어뜯고 있었다. 이 불쾌한 시간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뱃사공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의 흐름을 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선이 존재했다면, 이런 끔찍한 세계가 존재했다면 무관심한 시간관리국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을 것이다. 애초에 정말로 시간이 멈추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말이 되지 않는다. 빛도 멈추었을 테니 주변을 본다는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현상일 뿐이다. 그저 타임머신이 고장났을 뿐이다. 나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간관리국으로 향했다. 차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도로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나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애초에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걸어가기로 했다. 걸으면서 알아차린 것은 어제까지는 이 세상이 멀쩡했다는 것이다. 어째서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제 날짜로 찍혀있는 이 신문은 매우 정상적인 소식만을 전할 뿐 인간과 동물의 집단 자살쇼에 대한 내용은 일절 담겨있지 않다. 또 알아차린 점은 전혀 지치지도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태양이 밝게 타오르며 최선을 다해 비추고 있음에도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설정한 시간은 2시 22분인데 어째서 태양이 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시간관리국으로 향했다. 내가 생각한 시간관리국의 모습은 수많은 타임머신이 주차되어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시간관리국은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세계이기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곳은 한결같아야 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시간관리국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어쩐지 처량해 보이는 건물이 그저 쓸쓸하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안쪽을 구석구석 뒤져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관리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곳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던 시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해보았다. 시간 밀도라는 항목에서 초록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시간관리국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계속해서 달렸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시간관리국이 저곳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시간선은 선택받지 못한 미래, 일어나지 않은 세계, 시간의 끝이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곳은 이미 메마른 강, 시간의 흐름이라고는 전자 하나만큼도 없는 끝나버린 세계라는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빌어먹을 강이 메마르기 전에 배를 타고 와 고립된 머저리 같은 뱃사공이다. 시간 밀도 항목이 주황색 빛을 내기 시작했다. 시간여행 경력이 길지 않아서 이 시간 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빨리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 달리고 있는데 높은 아파트 옥상에서 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인다. 아니, 나들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 내가 떨어지고 있다. 빨간색 빛을 낸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았다.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나는 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편한데. 나는 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이렇게 강에 빠지면 편한데. 빨간색 빛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다. 눈물이 난다. 억울하다. 미래로 가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처음 일으킨 작은 비행치고는 너무한 거 아닌가? 어째서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난다. 손에서 피가 난다. 발등에서도 피가 난다. 나는 십자가에 걸려있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나는 전신주에 걸려있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입이 너무 뜨겁다. 오, 밝은 태양이야. 검은색 빛이 너무 강하게 나와 손목시계에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검게 빛날 뿐이었다. 결국 타임머신에 도착했다.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 타임머신은 여전히 먹통이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도달한 이유, 시간이 흐를 수 없는 이유, 시간 관리국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 6000년 6월 6일 이후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말해주었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시간 관리국이 수칙을 만든 이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유, 미래로 가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게 알려줬어. 입안이 너무 뜨겁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 지금 이 문서를 손에 쥐고 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 앱 등을 통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후 즉시 문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단, 귀하에 거쳐가 자정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된다면 문서를 버리고 거처로 향하십시오. 이 문서를 읽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이후 다음날 오전 06시까지는 현관문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기초 상황 설명. 당신은 현재 부산광역시에 존재하는 야산 앞에 있습니다. 지도 앱, 사이트 등을 통해 현재 당신의 위치는 특정할 수 있으나 소멸, 재생성을 반복하는 특성상 당신 이외의 접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은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야산으로 이끌렸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산광역시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간혹 일어나며 21시에서 23시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의미합니다. 생존 수칙. 당신은 수칙을 숙지한 즉시 산행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등산로는 정확한 끝이 없이 무한하지만 입구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입구까지의 거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끊겨져 있거나 갈림길 등이 나타나 길을 이탈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철저히 무시하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단순한 눈속임입니다. 본 야산은 가-1번에 적혀있듯 일반적인 경로로는 절대 당신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 시 대처. 멀리서 울음소리, 거대한 짐승의 기척이 느껴진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가까운 거리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즉시 눈을 감고 사적 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인간의 언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국어를 포함 모든 언어를 뜻합니다. 되도록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의 바로 주변까지 다가와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며 기어가십시오. 적어도 당신을 동족이라 판단하는 한 안전할 것입니다. 흥미를 최대한 빨리 잃기를 기도하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다시 3번 수칙의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 기쁨, 즐거움, 사랑 등의 감정이 느껴짐. 두 번째, 인간에 대한 혐오,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 세 번째, 사족 보행이 편해짐, 골격이 뒤틀리는 고통이 느껴짐. 다다시 5번 수칙에 해당하는 현상이 일어날 시 4번 수칙에 적힌 문장을 속으로 읊으십시오. 모든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문장을 읊어도 현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떨쳐내십시오. 다다시 2번 수칙만 지킨다면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문장을 읊는 행위 자체에 극심한 혐오감이 느껴진다면 부디 눈을 감은 채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탈출. 이곳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06시부터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다다시 1, 다다시 2, 다다시 3의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하산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산은 가능한 최대한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면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어져도 좋으니 속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이는 3번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행해져야 합니다. 입구가 보이는 위치까지 도달했다면 입구로 들어오는 경비원과 반드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접촉을 피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자제하십시오. 이때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경비원의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안심하여도 좋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몇 마디 말을 섞어도 괜찮습니다. 단, 경비원의 얼굴이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다음 수칙을 따르십시오. 즉시 최소한의 옷가지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어 던진 뒤 바닥에 누워 흙을 묻히십시오. 당신의 냄새를 모두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괜찮습니다만 짖기 시작하거나 웃으며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뿌리친 뒤 입구로 달리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온다면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에는 나 같은 퇴마사를 위한 안전수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칙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자 최선의 수단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선배 퇴마사들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후배 신참 퇴마사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퇴마사란 악령 따위의 나쁜 것을 무르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며 엑소시스트와 다른 퇴마를 통해 세상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 퇴마 의식을 진행하기 전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전기와 가스는 모두 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들은 퇴마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놔두어야 합니다. 찾아온 의뢰인이 유독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라면 후레쉬를 비춰 그림자가 웃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퇴마의식을 의뢰하러 오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의뢰자의 뒤에 어떤 형체가 거꾸로 서 있거나 의뢰자의 그림자가 희미하다면 이미 손을 쓰기 늦었으니 의뢰자를 안심시켜 돌려보낸 후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수칙을 무시하고 의식을 강행한 퇴마사들은 현재 행방불명이거나 반쯤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혼자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단한 의식이라며 혹은 금방 끝날 것이라며 혼자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퇴마의식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금전적이거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성한 의식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한 의식 행위는 결코 여러분께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악령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우 퇴마의식에 사용되는 도구 중 적절한 것으로 악령을 직접 공격하십시오. 주술적 의미가 담긴 도구에 직접 맞고도 견딜 수 있는 악령은 없습니다. 의식을 진행한다면 모든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대비하십시오. 의식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식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테마 의식을 할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다른 테마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불안정한 테마 의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수칙은 이 수칙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악령이 눈에 보인다고 하며 의식에 쓰는 도구들로 악령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로 악령을 직접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령이라 부르는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며 테마라는 것은 의식을 통해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테마 의식을 진행하며 스스로 악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여러분을 들여다보게 되듯이 테마사는 반드시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테마의식 당일에 몸이 좋지 않다거나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힘이 든 상태라면 말해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의 틈이 있다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테마의식일지라도 의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 의식 중 거울을 보셨다면 아래 항목을 따르십시오. 첫 번째, 거울을 본 즉시 눈과 귀를 가려주십시오. 두 번째, 숨을 참으십시오. 세 번째, 그분께 간절히 비십시오. 테마의식 중 테마사가 빙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충분치 않다면 일단 방에서 최대한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고 다른 테마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테마의식을 혼자서 진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름달이 뜬 날에는 테마를 자제해 주십시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헐거워지는 날 중 하나이며 자칫 잘못했다간 그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테마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보여도 겁내지 마십시오. 테마의식 중엔 간혹 기괴한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악령들이 테마된 뒤의 일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악령보다 더 좋지 않은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테마의식을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쉬워도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인생이 달린 일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의식을 진행했다가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의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악령들과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무슨 말을 걸어오건 우리를 외도의 길로 빠지게 하려는 더러운 수작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테마하는 사냥꾼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들에게 동정을 품지 마십시오. 음기가 강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테마의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5명 이상의 숙련된 테마사가 모여 동시에 진행합니다. 5명이 아닌데 의식을 진행하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주십시오. 테마의식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관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이유를 찾기 위해 눈을 뜬 나는 절망했다. 언제나 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이 그 모습을 구름 뒤에 감춘 것이다. 이윽고 지금까지 내리지 못한 비가 한 번에 내리듯 억수같이 쏟아져 몸을 빠르게 적셨다. 나는 숲 정중앙에 위치한 오두박을 향해서 빠르게 달렸다. 제발, 안돼 제발. 나는 수없이 그 말을 내뱉으며 돌부리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쉬지 않고 달렸다. 이곳저곳에 가피어난 푸른 수국은 무정하게 나에게 선고했다. 끝없는 영원, 저 멀리 피어난 수국이 나에게 선고한다. 유예된 삶, 무참히 짓밟힌 수국이 나에게 선고한다. 영원토록 계속되었던 바람, 오두막 입구에 마치 카페처럼 피어난 수국들이 선고했다. 이제 모두 끝이다. 집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잠에 들지는 않았을까?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침실의 문을 조용히 열었다. 항상 나를 바라보던 해바라기는 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누군가가 규칙을 어긴 것이다.
나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 벽에 걸려있는 도끼로 바닥을 뜯어내 불을 피웠다. 영원히 깨진 숲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집에서 나와 숲의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숲의 입구로 가는 길에 발견한 공터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한 듯 그을린 나무들만 덩그러니 모여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숲의 초입에서 말소리를 들은 나는 숨죽이며 조금씩 다가갔다. 울타리에 갇힌 양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 관객들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공연 시작이다. 내가 피워낸 장미를 보고 관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이곳저곳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와 석산, 내 몸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곳곳에 피어난 웃음꽃이 보기 좋다. 그러나 아직 웃지 않은 관객들이 있다. 이 공연에서 불행한 관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단한 노력 끝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처음 해본 공연이었지만 그런데도 관객들이 기뻐하니 기분이 좋다. 관객들의 환호가 끝났다. 나는 다음 공연을 위해 도끼에 묻은 붉은 꽃잎을 악마에게 바쳐진 희생양들의 털로 깨끗이 닦아내었다. 영원의 어머니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 오두막으로 돌아간 나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다. 거대한 나무에서 나온 뿌리가 나에게 뻗어오고 있다. 나는 뿌리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나무에 가까워졌다. 내가 꺾어온 꽃을 보시고는 매우 기뻐하신다. 점점 눈이 감겨온다. 다음 공연을 위해 휴식이 필요할 때다. 첫 번째, 나무에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꽃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불을 피우지 마십시오. 담배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밝은 빛을 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숲 중심에 자른 커다란 나무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숲의 생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숲의 울타리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비가 내린다면 빠르게 숲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원의 숲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시체를 숲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공연 준비에 방해가 됩니다. 아홉 번째, 나무 뿌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 번째, 꽃이 보인다면 빠르게 숲에서 벗어나십시오. 꽃을 제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1번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꽃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12번째, 웃지 마십시오. 공연 중에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